안녕하세요. 복용당입니다. 범띠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봐드릴 건데, 범띠분들은 올 한 해가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왔던 한 해였지만, 12월 달은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가 축원을 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살에 나는 갑인생이 옳습니다. 62살에 임인생이 옳습니다. 74살에 경인생이 옳습니다. 86살에 무인생이 옳습니다. 국어보고 살펴봐서다 개명년의 12월령의 문제를 두루두루 찾으셔서 오르공수 내려달라고 수년내기가 또 빌고 또 비니 26살의 무인생 이분들은 방황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12월 달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방황이 끝난 거예요. 아플 만큼 아팠어. 내가 방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달부터는 도전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내년에 이 12월 달에 그 도전을 내가 이 끝마무리를 열심히,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꼬랑지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내가 마무리를 잘 지으면 내년에 좋은 기운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들기 때문에 26살 무인생의 이분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별수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다 싶으면 12월 달에 또 역시 이별수가 들기 때문에 잘 넘어가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내년의 기운이 새로 바뀌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헤어질 수 있고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안 좋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직장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활력소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고 어딘가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풀어서 집을 산발해갖고 미쳐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기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살 무인생은 지금까지 너무 마음고생도 심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도 심했다고 하신다면 12월 달부터는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정리정돈하면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내 환경은 이랬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시점에 들거든요. 내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보여진다는 거는 금방 깨달아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기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때만큼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기운 속에 내가 좋은 걸로만 다 바뀌라는 법은 없거든. 나쁜 것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내가 좀 더 급한 마음을 자중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라든가 나를 찾아서가 떠나는 여행을 간다던가 독서를 조금 한다던가 하시면서 12월 달 한 달을 잘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취업하실 분들은 취업운도 왕성하게 열리고 운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에 26살 이분들은 12월 달 마무리 잘해라. 내가 뭔가 새롭게 뛰쳐나가고 도전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머무르기 싫어. 난 뭔가 발전적인 걸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한테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도전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도 노하우가 되고 경험치가 돼서 나중에 나한테 큰 성공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라 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38살 병인생 이분들 결혼하고 아직 못하신 분들 결혼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운이 들었고 혹시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시는 분은 아기가 생기는 기운이에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다 아기가 생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가 38살 병인생 앞에 탁 치고 앉아있으니까 애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축하할 일이고 결혼을 안 한 솔로들끼리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사랑을 했어. 근데 임신을 했어. 근데 결혼할 건 못 돼. 그러면 애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결혼운이 열린 거야. 열렸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결혼운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때는 내가 지금 만남이 왠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 것 같아. 찌릿찌릿도 안 하고 아닌 것 같아 해도
뭔가가 아이가 생기고 뭔가가 결혼을 해야 되는 기운이나 환경적으로 바뀌어간다면 그것 또한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고 내 숙명 속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시면 이별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결혼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혼 운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친구 조심해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등에 칼 꽂고 나를 구설을 삼는다. 그러니까 친구 조심해라 이 얘기 해드리고 싶고, 쉬운 살 먹은 갑인생 이분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분들은 한 2-3년 동안 3-4년? 2-3년 동안 고생 많았는데 12월 달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1년이 후딱 갔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 직종의 여러 가지 분야의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는 내가 또 1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싶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사나 하고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내년의 기운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개묘년의 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뜻해요. 그 묘는 작은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묘년에는 하늘에서 늘 비가 오고 나무가 작은 나무 묘목이 크는 운인 거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으면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묘년 자체가 기운이 좋지가 않았던 거야. 우리나라 기운 자체가. 근데 내년에는 갑진년이잖아요. 청룡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진년은 목표지향적인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인생이 갑진년을 만났을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살에 이 사람들은 12월 달에 내 목표치가 정해지고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버킷리스트 같은 걸 적어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쉬운 살에 이분들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해 왔던 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봐라.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62살의 이민생. 이분들은 남녀 간에 남편과 이제 부부가 있다면 더 이상 못 살아. 너랑 못 살아. 난 안 살아. 이런,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았어? 난 너 같은 마누라하고 못 살았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62살에 12월 달에는 1년을 돌아봤을 때 12월 달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과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치만 견뎌서 이겨내서 잘 갈 수 있는 기운도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민생 이분들 참은 끝에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 참은 인내만큼의 선물을 줄 테니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문서가 변동이 되거나 문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리가 되는 그런 기운인 거예요. 내가 문서를 쥐고 있었어. 근데 이 문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왜 건물을 잘못 사서 내 그 건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찰이 다 말려서. 이 62세 이민생 이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2월 달에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미련껏 딱 내려놓고 싸게라도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내놔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던져버려야 되는 게 문서운인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매매 쪽으로 한번 가보셔라.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고, 힘들었기 때문에 금전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고, 경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매매를 해서 내가 편안하게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4살의 경인생 이분들 아마 지금 건강검진 이제 올해 못 받으신 분들 받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74살의 경인생 이분들이 치매도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명이 오는 거야. 병이 오는 거예요. 74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모든 74살이 알츠하이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걸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치매가 걸리면은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점점 내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여자분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내 CT나 내 머리를 좀 찍어보셔서
내가 건망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렇다면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내 몸에 칼을 대는 수가 분명히 12월 달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칼을 대고 명을 이어가라는 그런 운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수대명을 쳐줘야 돼. 대수대명이라는 거를 아마 인터넷에 치면 돼지나 닭으로 염을 이렇게 대신 보내는 거야. 내 명 대신 내 옷을 입혀서 나인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대수대명을 보내고 나면 건강하게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가 되고 극복할 수 있게 넘어가는 기운이 굉장히 많은데, 절이라도 가서 약사열애 부처님 앞에 가서 아니면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서 나 조금만 살다 가는 끝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다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12월 달에는 기도 발언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드는 병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살 무인생이분들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소녀로 변하고 남자분들은 내가 젊은 청춘인 것 같은 거야.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88살 이 무인생 이분들은 건물 부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 부자, 건물만 갖고 있지 현찰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88살 이분들이 그 건물로 인해서 매매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 매매 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오셔서 매매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건물을 팔아야 된다고 할 때 매매부적을 쓰거나, 터 자체에 동투가 나거나 동법이 났거나 산탈이나 묘탈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산을 건드렸거나, 너가 집안에 초상이 나서 산을 건드렸거나 산탈이나 묘탈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탈이 나서 집안에 올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게 줄초상이 나서 진짜 줄초상이 나서 산탈 묘탈 때문에 줄초상이 날 수도 있으니, 이거는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묵거리를 와서, 그러니까 점을 보러 와서 그 산탈 묘탈을 잡고 더 이상 줄초상이 나지 않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6살이면 아직도 청춘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집안에 줄초상이 나면 상갓집 가지 마시고, 그게 그 상갓집을 잘못 갔다 오면 내가 되려 상문을 받아서 내가 초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집안 돌아가셨어. 누가 아는 내 친구가 죽었어. 근데 거기 가는데 장지까지 따라갔어. 근데 화가 나는 걸 보지 마셔야 돼. 납골당에 들어가는데 화장터에 들어가는 거 보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납골당에 가서 그 납골함 속에 들어가는 거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밖에 서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시는 게 좋은 분들이 88살이세요. 보지 마셔라. 12월 달에 혹시 초상이 나거나 그렇다면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이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요거보다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용당이었습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